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다지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지벨 계정은 소식이 알려진 지 반나절 만에 15만 명에 육박하는 팔로워가 몰렸습니다. 다만 다지벨 계정이 작년 9월에 생성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한편 다니엘이 작년 12월에 참여한 롱런 마라톤과 연탄 봉사활동에 대해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션은 다니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고 방송 화면에서도 통편집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서는 션이 다니엘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반응과 함께 다니엘 동정론이 일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방송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면서 한 변호사는 연예인은 이미지도 자산이라며 특히 연예인 관련 소송은 사건에 이기는 것뿐 아니라 복귀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형 로펌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다니엘의 한 팬은 SNS에서 다니엘이 다지벨이라는 사용자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지벨 계정은 다니엘 언니 올리비아 마쉬의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만 팔로우하고 있었으며 올리비아 마쉬 계정 또한 다지벨 계정을 맞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마쉬의 계정 이름은 리비 마쉬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다니엘 계정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지벨 계정은 팔로우 숫자가 수직 상승하면서 기존 300여 명에서 반나절 만에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다지벨 계정의 가입 일자는 작년 9월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어두어와 전속 계약 해지 전에 활동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인스타그램 만든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굳이 작년 9월에 개설했다는 건 개인 활동을 계획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활동을 안 한 계정이면 상관없을 듯 뒷광고나 공동구매에서 위약금 갚으려고? 사이코패스 토끼단들은 K-팝 혁명가라면서 뉴진스가 외신에 반복적으로 인터뷰하고 혐한하던 거. 다 까먹고 없던 일처럼 행동하는 게 웃김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마라톤 스승인 션이 지난 10일 밤 늦게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마라톤과 연탄 봉사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작년 12월 6일 카카오페이 주최 롱런 기부 마라톤에 참여한 데 이어 작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롱런 기부 마라톤의 경우 10km 마라톤에 양세형, 윤세아, 임수양, 심으뜸, 진성규 등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션은 마라톤 종료 후 여러분과 제가 같이 20억 원을 기부한다며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에 션과 아내 정혜영 그리고 세 자녀 등 가족이 전부 나와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션은 연탄 한 장 무게가 3.65kg이다. 의미를 담자면 36.5도 우리 체온이다. 체온을 나누는 마음으로 봉사했으면 좋겠다며 연탄 2100장을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션의 가족과 참가자들은 1225만 원 기부에 성공했습니다. 마라톤과 연탄 봉사 활동에는 다니엘도 참여했기 때문에 전지적 참견 시점에 다니엘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한 언급은 물론 방송 화면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니엘 촬영 분량이 전부 통편집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는 전속 계약 해지가 결정적 작용을 했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식 입장문에서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사는 금일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어도어는 곧장 다니엘과 다니엘 엄마 모지원 그리고 미니진 3명을 상대로 총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다니엘에게는 위약벌 금액으로 300억 원,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3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니엘 엄마 모지원과 미니진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10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31억 원이라는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 배상 131억 원에 계약 위반을 제재하는 성격의 위약벌 300억 원을 합산해 나온 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션도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별도 계약 체결, 독자적 연애 활동, 소속사 및 뉴진스 명예훼손 등 핵심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독자적 연애 활동은 션과 마라톤, 연탄 봉사활동, 자선 행사 등에 참여한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어도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5월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션으로서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 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션은 작년 9월에도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다니엘, 박보검 등과 함께 마라톤을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에 다니엘 모습이 방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이유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다니엘은 통편집됐다. 원래 여기 내보내기로 했었다고 하던데 아이고 불쌍한 다니엘, 알만한 션이 다니엘 노출 계속 도왔던 건 너무 실망스럽다. 션은 연탄 없었으면 섭섭할 뻔했다. 55억 원이면 보일러 생각해봐도 될 텐데 절대 안 한다. 군대 빼려고 국적 버리는 속도로 다니엘 버렸네. 병역 기피 럭키 유승준 주제의 전참시를 나가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션이 그간 다니엘을 이용한 후 버린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다니엘 동정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300억 원은 어떻게 산정됐을까요? 어도어와 뉴진스 전속계약서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항에는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원고 어도어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중요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기간 도중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본조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제1호에 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위약벌 금액 산정 기준도 전속계약서에 포함돼 있는데 연예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 해지일 기준 직전 2년간의 계약 기간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의 잔여 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앞서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 민지안이, 다니엘, 혜린, 혜인 5명은 2024년 11월 29일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2년 어도어 연 매출을 살펴보면 2023년 약 1,103억 원, 2024년 약 1,112억 원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연간 매출은 약 220억 원 수준입니다.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다니엘의 월간 매출은 약 18억 원이 됩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까지입니다. 다니엘의 월 평균 매출 18억 원에 잔여 계약 기간 56개월을 곱하면 1,008억 원이 나옵니다. 결국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1,008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300억 원을 위약벌 금액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약벌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현저히 과도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을 근거로 해 무효로 봅니다. 공서양식은 공공의 질서나 동시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도어가 위약벌 금액을 300억 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실무상으로는 감액 효과가 있는 무효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위기에 처하게 됐을까요? 일각에서는 미니진과 뉴진스는 소송 과정에서 대형 로펌의 도움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로펌의 대응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로펌은 비싸고 모르고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에겐 연예인이 돈도 많이 벌고 유명인이지만 로펌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대 기업 소송이 더 돈 되는 일 아니겠냐며 아무리 몇 억의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도 밀리고 언론과 대중적인 평가로 결정되는 여론전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 대응이 느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예인은 이미지도 자산이라며 엔터, 특히 연예인 관련 소송은 사건에 이기는 것뿐 아니라 복귀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수의 엔터테인먼트사에 자문을 해준 이력이 있는 변호사들도 유명인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는 것에서 변호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희진 등 연예인 사건은 법대로만 접근하려 한 대형 로펌이 더 키운 감이 있다며 연예인 사건은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는 게 이득이다. 일단 오픈이 된 순간부터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수억 원의 수임료를 쓰고 재판에서 이겨도 활동을 못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습니다. 사실 뉴진스는 팬덤이 나락으로 빠뜨린 원흉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진스가 민희진과 하이브 싸움에 개입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팬덤이 오히려 싸움 개입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뉴진스가 민희진 편에서 개입하지 않고 본업에만 충실했다면 지금처럼 나락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에라도 팬덤이 싸움에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아티스트 응원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늦었지만 위약벌 손해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민희진과 단절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나마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댓글로 의견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세요.